제게 몇 달 전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김필규 어르신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밤에 5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데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하신답니다. 검은 콩이 좋다 해서 검은 콩도 몇 년째 드시고 산책도 매일 하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는다고요. 오히려 흰머리는 더 늘고 낮에는 졸음만 쏟아지고 아침마다 온몸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녁만 되면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목이 자꾸 마르진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밤에 깨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신장이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간이나 위처럼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자꾸 깨는 것, 흰머리가 급격히 느는 것, 아침에 몸이 무거운 것,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것. 이게 다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검은 콩만 드십니다. 검은 콩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김필규 어르신께 7가지 뿌리 채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드시는 방법까지도요. 그랬더니 2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밤에 한두 번만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낮에 졸리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께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보다 40배 강력하게 신장을 회복시키는 뿌리채소 7가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밤잠이 깊어지고 기운이 돌아오는지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7가지가 뭔지, 월요일엔 뭘 드시고 화요일엔 뭘 드셔야 하는지, 아침엔 어떤 걸 먹고 저녁엔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요. 비싼 건강식품 안 사셔도 됩니다. 복잡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음식에서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2달이면 충분합니다. 2달 후면 밤에 한두 번만 깨고 아침에 몸이 가볍고 낮에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흰머리 느는 속도도 확 줄어들고 발바닥 화끈거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제가 수십 년간 만난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오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검은 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검은 콩을 드시고 계세요. 어떤 분은 10년째 드신다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검은 콩물 끓여서 빈속에 한 잔씩요? 그런데 제가 밤에 푹 주무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니요. 밤마다 거의 4-5번은 깨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몸이 무겁고 흰머리는 갈수록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검은 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검은 콩은 신장으로 들어가 물을 빼고 독을 푼다고요. 실제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붓기도 빼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검은 콩은 청소부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집이 오래돼서 기둥이 삐걱거리고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청소부가 와서 열심히 마루만 닦고 먼지만 털어냅니다. 집이 깨끗해지긴 하죠. 그런데 기둥은 여전히 흔들리고 벽의 금은 그대로고 지붕 구멍은 비가 셉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노폐물을 빼내는 건 검은 콩이 해줍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장을 다시 세우는 건 못해요. 신장을 진짜로 회복시키려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기를 채워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 생명력의 근원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정이 비면 기운이 없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둘째, 염증을 잡아야 합니다. 신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염증이에요. 이 염증은 아프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신장 조직을 굳게 만들고 혈관을 막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녹이 슬듯이요. 셋째,
혈액을 맑게 해야 합니다. 신장은 피를 거르는 장기예요. 하루에 우리 몸 피를 거의 200번 거른답니다. 피가 탁하면 신장이 과로합니다. 더러운 물을 정수기로 거르면 필터가 금방 막히는 것처럼요. 넷째,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에 신장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신장이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검은 콩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노폐물 배출만 도와줍니다. 전기 보충, 염증 제거, 혈액 정화, 숙면. 이 네 가지는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산 최영근 어르신은 8년 동안 검은 콩물을 드셨는데 밤에 5번씩 깨는 건 그대로고 흰머리만 더 늘었답니다. 제주에 사시는 윤지섭 어르신은 검은 콩가루를 1년을 드셨는데 밤에 수시로 깨는 바람에 낮에는 졸음만 쏟아진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배출은 되는데 보충이 안 되니까요. 청소는 했는데 기둥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께 뿌리 채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채소는 땅 속에서 자랍니다. 땅의 전기를 고스란히 빨아들이죠. 한의학에서는 이걸 직이라고 합니다. 땅의 기운이에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예요. 나무로 치면 뿌리, 집으로 치면 기초 공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단단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이 말씀하셨어요. 익은 백은 뿌리로 뿌리를 보한다고요. 땅 속에서 자란 것으로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뿌리 채소는 검은 콩과 달리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요. 많은 전기를 채워줍니다. 동의보감에 산약이라고 나와요. 산에서 나는 약이라는 뜻이죠. 신정을 보충한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점액 속에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성분이 가득해요. 토라는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장으로 가는 독소를 차단합니다. 왜 장이 중요하냐면요. 몸속 독소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장이 더러우면 그 독소가 혈액으로 넘어가고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과로합니다. 토란이 이 고리를 끊어줘요. 연근은 열을 내려줍니다. 신장에 열이 차면 잠을 못 자요. 열 때문에 몸이 뒤척이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발바닥이 화끈거립니다. 연근이 이 열을 식혀서 잠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무는 요산을 빼줍니다. 요산이 쌓이면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이 무겁고 관절도 아프고 신장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무 속에 있는 천연 유황 성분이 이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해요. 고구마는 혈당을 잡아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당을 처리하느라 과로하거든요. 고구마는 단맛이 나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신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칡뿌리는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제일 먼저 터져요. 칡뿌리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내리고 신장 혈관을 보호합니다. 울금은 염증을 차단합니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염증인데 울금 속 커큐민이 이 염증을 막아서 신장 조직을 보호해요. 이 7가지가 함께 작용하니까 검은 콩보다 40배 강력한 겁니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우고 벽을 메우고 지붕을 덮고 집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필규 어르신께 이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드시라고, 언제 드시라고, 무엇과 함께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2달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에 잠을 안 깨고 아침에 개운하고 낮에 기운이 나고 흰머리도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입니다. 마는 산에서 나는 약이라고 해서 산약이라고 불러요. 끈적끈적한 게 특징인데 이 점액질 속에 디오스코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신장세포를 직접 보호해줘요. 한의학에서는 마를 보정의 으뜸으로 칩니다. 정을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정이 뭐냐? 생명의 근원 에너지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기운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무릎이 약해집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신기를 보하고 정을 더한다. 오래 먹으면 귀와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제가 대구에 사시는 70살 정규석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분도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계단 오르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죽을 알려드렸어요. 말을 잘게 썰어서 쌀하고 같이 죽을 끓이는데 거기에 대추 3알하고 구기자 한 줌을 넣으라고요. 아침마다 한 그릇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밤에 푹 자고 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하세요. 얼굴색도 확 달라졌어요. 마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목이 따끔거릴 수 있어요. 마 속에 점액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익으면 부드러워지니까 꼭 익혀 드시고요. 죽으로 끓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찜으로 해서 드시거나요. 마 한 뿌리면 사나흘 드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2번째, 토란입니다. 토란은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특징이에요. 이 점액질이 장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 독소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장이 상하면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독소를 누가 걸러내야 하냐? 신장이 걸러내야 해요. 신장이 과로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보면 비위가 튼튼해야 신이 편안하다고 했어요. 비위는 소화기, 그러니까 장을 말하는 거예요. 장이 깨끗해야 신장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의대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2~3번 토란을 드셨더니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확 줄었답니다. 왜냐면 장이 깨끗해져서 신장으로 가는 독소가 줄어든 거예요. 제가 전북 군산에 사시는 74살 정미자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분은 늘 배가 더부룩하고 밤에도 5번 이상 깨셨어요.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심하고 아침마다 입이 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토란국을 알려드렸어요. 토란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 된장 조금 넣고 푹 끓이라고요. 일주일에 3번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에 오셨는데 배변이 시원해지고 밤에도 푹 자게 되고 배가 더부룩한 것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세요. 아침에 입 쓴 것도 없어졌고요. 토란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덜 익으면 입안이 아릴 수 있어요. 토란에 아린 성분이 있거든요. 푹 삶거나 끓이면 없어지니까 꼭 익혀서 드시고요. 국으로 끓이거나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해요. 3번째, 연근입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속은 하얗고 깨끗하죠. 한의학에서는 이걸 두고 탁한 곳에서도 청을 지킨다고 합니다. 몸속 탁한 기운을 맑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연근의 가장 큰 효능은 열을 내리는 겁니다. 신장에 열이 차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열 때문에 몸이 뒤척이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입이 마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연근은 혈을 식히고 열을 내린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신열, 신장에 열을 내리는데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 연근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장기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야 신장이 편하거든요. 제가 수원에 사시는 76살 편성자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분은 밤에 매일 잠을 설치고 아침엔 늘 두통이 심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눕는다고 하셨어요. 발바닥도 화끈거린다고요. 제가 연근 대추차를 알려드렸어요. 연근 한 마디를 얇게 썰어서 대추 5~6알을 같이 물에 넣고 푹 끓이라고요. 그걸 오후에 한 잔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는데 밤에 잠을 안 깨고 나니 아침 두통도 많이 나아지고 오후 피로도 줄었다고 하세요. 발바닥 화끈거리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연근은 단맛이 나게 졸이지 마세요. 설탕이나 조청 넣으면 혈당만 올라갑니다. 차로 끓이거나 국에 넣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4번째, 무입니다. 무는 천연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요산을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산이 뭐냐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인데
이게 쌓이면 큰일 나요. 요산이 쌓이면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고 신장이 서서히 굳어가요. 통풍도 요산 때문이거든요. 동의보감에 보면 무는 키를 내리고 담을 삭힌다고 나와 있어요. 몸속에 쌓인 나쁜 것들을 빼낸다는 뜻입니다. 특히 무는 소고기나 생선하고 같이 드시면 해독 효과가 배가 돼요. 고기 드실 때 무를 곁들이는 게 단순히 입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고기 먹으면 요산이 생기는데 무가 그걸 빼주는 겁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거죠. 제가 경주에 사시는 81살 이성필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분은 소변에 거품이 엄청 많이 생기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부서질 것 같고 무릎도 시큰거린다고요. 제가 묵국을 알려드렸어요. 물을 큼직하게 썰어서 멸치 육수에 푹 끓이라고요. 고기 드실 때는 꼭 물을 함께 드시고요. 일주일에 4~5번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오셨는데 소변 거품이 확 줄었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무릎도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졌다고요. 무는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고기 드실 때 함께 드세요.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4~5번 드시면 요산이 잘 빠집니다. 5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맛이 나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추거든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신장이 당을 처리하느라 과로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제일 먼저 망가져요. 신장 혈관이 당 때문에 막히고 굳어가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고구마를 감절하고 불러요. 달콤한 뿌리라는 뜻이죠. 비위를 보하고 기력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변비에도 좋다고 했는데 변비가 없으면 독소가 빨리 빠지니까 신장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사시는 67살 김말숙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분은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고 밤에도 자주 깨셨어요. 흰밥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흰밥량을 조금 줄이고 고구마를 곁들이라고 했어요. 한 끼에 주먹 1개 크기, 일주일에 4~5번만요. 2달 후에 오셨는데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 피곤한 것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세요. 변비도 없어지고요. 고구마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끼에 주먹 1개 크기면 됩니다. 쪄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구워 드시면 당이 더 높아지니까 쪄서 드시는 게 낫고요. 일주일에 4~5번이면 충분합니다. 6번째, 칡뿌리입니다. 칡뿌리는 혈관을 넓혀주는 효능이 있어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신장은 혈압에 아주 민감한 장기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제일 먼저 손상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압력이 세게 들어가면 관이 터지는 것처럼요. 동의보감에 보면 칡뿌리는 갈근이라고 나와요.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열하한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찬 증상에 좋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신장이 약한 분들 증상이거든요. 얼굴은 화끈거리고 발은 차가운 거요. 또 하나, 칡뿌리는 몸속 열을 내려줍니다. 오후만 되면 열이 오르고 불안해지는 분들, 저녁에 잠들기 어려운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제가 경산에 사시는 62살 이혜자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분은 오후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높고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칡차를 알려드렸어요. 칡뿌리를 말린 걸 약재상에서 사서 오후 3시쯤에 한 잔씩 끓여 드시라고요. 진하게 끓일 필요 없고 은은하게 우려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 후에 오셨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오후에 열 오르는 게 많이 줄었고 저녁에 잠도 잘 잔다고 하세요. 가슴 답답한 것도 없어졌고요. 칡뿌리는 오후에 차로 끓여 드시면 좋아요. 아침보다는 오후가, 저녁보다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저녁에 잠이 깊어져요.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합니다. 7번째, 울금입니다. 울금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염증을 잡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염증이거든요. 염증은 통증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신장 조직을 굳게 만듭니다. 마치 녹이 슬듯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울금을 강황이라고도 부릅니다. 어혈을 풀고 기를 통하게 한다고 했어요. 어혈이 뭐냐면 막힌 피, 탁한 피를 말하는 거예요.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곳이니까 피가 맑아야 신장이 편하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울금은 후추하고 함께 드시면 흡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냥 드실 때보다 20배 이상 흡수가 잘 돼요.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울금 흡수를 돕거든요. 제가 인천에 사시는 59살 김성일 씨를 만났을 때 이분은 초기 신장염이 있으셨어요. 병원에서 수치가 높다고 조심하라고만 했는데 약은 아직 안 드셨고요. 제가 울금 우유를 알려드렸어요. 울금 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한 티스푼 타서 거기에 후추를 살짝만 뿌리고 꿀을 조금 넣어서 매일 저녁에 한 잔씩 드시라고요. 3달 후에 오셨는데 병원 검사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좋아졌냐고요. 울금은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좋아요. 후추 조금, 꿀 조금 넣으시고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5, 6번, 거의 매일 드셔도 됩니다. 이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는 반드시 익혀서 죽으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목이 따끔거릴 수 있어요. 마를 잘게 썰어서 쌀하고 같이 끓이는데 대추새알하고 구기자 한 줌 넣으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한 그릇, 일주일에 2~3번이요. 둘째, 토란도 충분히 익히세요. 덜 익으면 입안이 아려요. 국으로 끓이거나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된장 조금 넣고 끓이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이요. 셋째, 연근은 단맛 나게 졸이지 마세요. 설탕이나 조청 넣으면 혈당만 올라갑니다. 차로 끓이는 게 제일 좋아요. 연근 한 마디를 얇게 썰어서 대추하고 같이 끓이면 됩니다. 오후에 한 잔씩, 일주일에 2~3번이요. 넷째, 무는 고기하고 함께 드세요. 해독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고기 드실 때, 생선 드실 때 무를 꼭 곁들이세요. 무국도 좋고 무나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4~5번, 자주 드셔도 됩니다. 다섯째, 고구마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한 끼에 주먹 1개 크기면 됩니다. 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구우면 당이 더 높아지니까요. 흰밥 대신 일부를 고구마로 바꾸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4~5번이요. 여섯째, 칡뿌리는 오후에 차로 드세요. 아침보다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저녁에 잠이 깊어져요. 진하게 끓일 필요 없어요. 은은하게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4번이요. 일곱째, 울금은 우유에 타서 후추하고 함께 드세요. 후추가 흡수를 20배 높여줍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울금 가루 한 티스푼, 후추 살짝, 꿀 조금, 저녁에 한 잔씩 거의 매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매일 반복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각각 2~3번씩 골고루 돌려가면서 드시는 겁니다. 월요일엔 마죽을 아침에, 화요일엔 토란국, 점심에, 수요일엔 연근차, 오후에, 목요일엔 묵국을, 저녁에, 금요일엔 고구마 아침에, 토요일엔 칡차를, 오후에, 일요일엔 울금우유를 저녁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드시면 신장이 골고루 회복됩니다. 전기도 채워지고 염증도 잡히고 혈액도 맑아지고 잠도 깊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3가지를 안 지키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납니다. 첫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주무세요. 이 시간이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자시라고 해요. 하루 중에 신장의 기운이 제일 왕성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이 주무시면 신장이 스스로 망가진 세포를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고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회복이 더딥니다. 밤 11시에 주무시면 10시보다 회복이 느려요. 12시에 주무시면 더 느려지고요. 새벽 1시에 주무시면 신장이 회복할 시간이 거의 없어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밤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리 뿌리 채소를 드셔도 효과가 느리게 나타났어요. 반대로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효과가 빨리 나타났고요. 꼭 기억하세요. 밤 10시, 늦어도 11시 전에 주무세요. 이게 신장 회복의 핵심입니다. 둘째, 따뜻한 물을 하루에 대여섯 잔 나눠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막아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점심 전 한 잔, 점심 후 한 잔, 오후 간식 때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신장한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저녁 8시 전까지 충분히 드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만 드세요. 셋째, 짜고 매운 음식을 줄이세요. 자극적인 음식은 신장 혈관을 제일 먼저 손상시킵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혈관이 터져요. 고춧가루가 많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신장이 굳어갑니다. 50살 넘으시면 싱겁게 담백하게 드시는 게 신장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처음엔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더 맛있어요.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찌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고요. 절임 음식, 장아찌 이런 건 가능하면 피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밤 11시에 주무시고 따뜻한 물 마시고 담백하게 드세요. 그러면 7가지 뿌리 채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밤에 자꾸 깨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흰머리가 급격히 느는 것, 아침에 몸이 무거운 것,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것. 이게 다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검은 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은 콩은 청소만 해요. 진짜 회복은 7가지 뿌리 채소가 해줍니다. 마는 전기를 채워주고, 토라는 장을 깨끗하게 하고, 연근은 열을 내리고, 무는 요산을 빼주고, 고구마는 혈당을 잡아주고, 칡뿌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울금은 염증을 차단합니다. 이 7가지를 골고루 돌려가면서 드시면 밤잠도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가벼워지고, 기운도 돌아옵니다. 2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낮에 기운나는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에 자주 깨시는 분, 기운 없으신 분, 흰머리 급격히 느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신장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으로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